자, 그러면 두 분과 이야기할 내용은요. 중국산 게임에 위협받는 K-게임. 중국이 요즘에 게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알머리 제이슨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진정성 하나로 승부하는 진행자라서 게임을 안 하는 이제 패널 분과는 약간 좀 딥한 질문을 하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어떻게 박재영 차장님 게임 좀 하시는지요? 전 퇴근하겠습니다. 퇴근. 게임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게임을 할 시간도 없고 네. 제가 정확히 이제 저희 첫째 아이 태어나고 안 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전엔 하셨었고. 그럼요. 오. 집에 아이 태어나기 전에는 방 하나 이제 PC방으로 꾸며가지고 그럼 원래 겜덕이셨는데 탈덕하신 거네요. 뭐 할 시간도 없었고요. 네. 와이프랑 같이 시작했는데 와이프는 아직까지 하고 있고. 아직 하고 계세요? 네. 어떤 그 네마블 게임인데. 고스톱? 아니요. 그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라고. 아하. 와이프랑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했었던 게 NC의 블레이드 앤 소울. 저는 그 게임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아하. 굉장히 잘 만든 게임입니다. 그렇죠. 불소. 네, 불소. 팬도 많고. 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렇다 할 게임이 아니. 뭐 불소도 사실 성공한 건 아니었고 기대보다 성공한 건 아니었고 그리고 워낙에 시간이 많이 드는 게임이 MMORPG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뭐 저는 이제 현질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니까 쉽지 않다. 일과 육아와 병행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됐죠. 알겠습니다. 제가 게임을 안 한다고 하셔서 되게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자라는 사람은 그 성향 때문에 게임을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전에 겜덕이셨다가 지금은 탈덕하셨고 알머리 제이스님은 어떻게 게임 좋아하시는지? 저도 지금은 시간 탈덕하셨고. 없고요. 근데 저도 왕년에는 이제 게임 때문에 목 디스크 3주 입원도 할 정도로 좀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어떤 게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민속놀이니까 뭐 당연히 할 줄 알고 네. 뭐 열심히 했던 건 또 이제 도시 건설 게임 이런 거 되게 심취 했었어요. 뭐 롤러코스터 타이쿤 등등 네, 뭐 해서 심시티, 심시티 등등.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두 분이 이제 게임의 경력이 있으니까 게임 산업을 이야기할 그리고 진정성 있게 좀 유저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뷰는 갖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외랑 비교를 했을 때 국내 게임 업계의 위치는 지금 어느 정도에 있고 이게 어떻게 바뀐 건지 박재영 차장님. 일단 게임 산업에 뭐 블리자드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있긴 한데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나갔었습니다. 뭐 과거 이야기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10년 사이 이 부분이 좀 많이 경쟁력 부분에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 주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주가가 저 밑에 바닥에 있습니다. 예. 크래프톤 한 종목만 이제 신고가인데 사실 크래프톤도 아직 공모가를 회복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뿐이지 공모가를 회복을 못했고 NC가 2021년인가요? 고점이 104만 원인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82% 떨어져 있고 펄어비스 역시 14만 5천 원이 고점인데 지금 고점 대비 77% 하락해 있고 넷마블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 4,500원이 고점인데 고점 대비 70%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는 신작 흥행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2019년도에 리니지 M이 초대박을 쳤죠. 네. 그러면서 이제 100만 원 간 거예요. 뭐 워낙 과금을 많이 유도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2021년도에 이제 신고가를 100만 원 넘는 황제주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유저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죠. 린저씨라고 흔히 말하는 제 연배 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제 연배 때 사람들이 20대부터 계속 게임을 해오면서 그 게임만 하고 20대 때는 사실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나 40대가 되면서
구매료까지 또 겸비하면서 1년에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씩 쓰게 되는 그런 린저씨들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렇죠. 이제 이제 거의 환갑 다 됐어요. 환갑까지는 아니고요. 거의 이제 반백살 네. 가까워 오다 보니까 돈 쓸 때도 많고 이런 데서 뭐 이제 계정 팔고 이제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좀 일어났고 TL이 한 10년 동안 군불만 떼다가 뭐 아직 꺼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군불만 떼다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10년 전부터 대작 게임이다 뭐다 연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산으로 가버린 네. 그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뭐 펄어비스도 뭐 도깨비 네. 그다음에 헛개비. 붉은 사막 네, 붉은 이런 사막. 것들 기대하고 있는데 나와봐야 TL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경쟁력 자체도 중국이나 여타 국가들에게 좀 많이 추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언가 정말 찬란했던 그 황금기를 지나가고 나서 지금의 해답을 좀 찾아가는 중이다. 알겠습니다. 알머니 제이스님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굉장히 핫했었고 그게 이제 뭐 크래프톤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 산업에 다시 한번 무언가의 인기를 딱 가져왔는데 그 다음이 뭘까? 그리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무언가 다 비슷한 게임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거를 좀 타개해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업계에서도 그걸 기다리는 중인가요? 그렇죠. 다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원래 투자라는 게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이유가 투자자뿐만 아니라 게임 팬들에게도 어느 정도 좀 신뢰를 잃은 거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 게임 업계가 그런 좀 걱정이 돼요. 아무래도 뭐 아까 그 펄어비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 기억에 펄어비스 주가가 굉장히 잘 갔을 때 네. 그 헛개비라고 하는 도깨비의 그 게임 플레이만 잠깐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2021년에 그 당시에 그 게임 컨벤션 때 공개가 되었었던 거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내년에 이 게임이 나온다 기대를 했는데 안 나왔고 23년에 또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왔고 24년에는 아예 26년은 돼야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출시일이 네.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으니까 그런 게 게임 팬들도 지치게 만들고 어떤 투자자들도 지치게 만든 게 아닌가 좀 그런 걱정이 있긴 해요. 그 유저는 뭐 이거 외에도 뭐 사실은 과금이나 여러 가지 좀 실망스러운 일들도 많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갈증시키는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다. 네. 근데 국내 게임주들이 사실 최근에 실적 나온 거에 비해서 주가가 막 잘 오르지도 못하는 것 같고 좀 부진한 것 같은데 국내 게임주들 왜 이렇게 잘 못 올라가는 걸까요? 차장님부터 먼저 질문해 주신다면? 다 말씀드렸죠. 신작이 없으니까. 신작이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비쌌으니까. 그 MMORPG가 워낙 돈을 많이 버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멀티플 자체가 굉장히 높았었죠. NC 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게임들은 다 RPG류입니다. 그 고객들에게 매월 어떤 아이템을 사게 해서 뭐 그다음에 무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뭐 뭘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유도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글로벌 시장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제 고스톱 포커류라고 고포류라고 하거든요. 네. 포커 게임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뭐 북미나 이런 쪽들은 그래서 그런 쪽이 굉장히 뭐 그 점유율이 큰데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RPG 시장이 큰 겁니다. 그래서 RPG 시장이 돈이 잘 되다 보니까 높은 멀티플을 준 건데 예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게임이 고스톱 포커류, 고포류 그런 게임을 많이 내는데 한 게임만 비교하기 좀 어렵고 W 게임즈라는 카드나 이제 포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 W 게임즈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PER이 7배예요. 7배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보면 6배 이렇습니다. 근데 NC는 지금 많이 낮아져 봐야 10몇 배. 원래는 30배, 40배. 그러니까 이게
RPG의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멀티플 자체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익 자체도 많이 줄었지만 이익이 줄지 않은 뭐 펄어비스나 그런 기업들의 멀티플 자체도 끌고 내려오고 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작이 안 나오고 창의적인 게임들이 안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고 있다. 약간 유저를 뭐랄까요? 호갱으로 보는 이런 그 시스템 그리고 그들의 뭔가 시선, 관점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산업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매니아층이랑 사랑하면서 같이 가는데 돈도 최대한으로 뽑아내면서 그것도 그렇지 않게 전달하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약간 내가 너무 호갱인가? 약간 이런 생각 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어서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다른 산업군 간의 어떤 멀티플 비교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게임주를 보면서 되게 재미난 느낌이 드는 게 요즘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섹터가 바이오 쪽이잖아요. 네. 제약 바이오 쪽이잖아요. 근데 제약 바이오도 굉장히 오랫동안 쉬다가 최근 들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갔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게임주와 굉장히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흥행 아이템이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신약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멀티플 자체가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갔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 아까의 그 멀티플이 정당화가 되려면 계속해서 흥행작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흥행작들이 계속해서 부진하다 보니까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멀티플 자체도 낮아지고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그 바이오처럼 이제 우리는 K 게임은 망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네.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신작, 흥행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기만 해도 게임주 전체의 어떤 투자 심리는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네. 뭐 물론 이제 그 RPG 게임류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유저들을 착취하는 그렇죠. 그런 그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그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건 오히려 신작이 부재하다 보니까 그 게임 회사들이 그 많은 그 인력들을 어찌됐든 계속 끌고 가면서 덩치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왔던 어떤 교육지책의 결과였고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타파하려면은 신작이 나와야 되고 신작이 흥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과금에 이런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돈을 안 쓰면 돈을 쓴 사람과 나의 게임에 대한 능력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남으로써 뭔가 다른 유저들한테 과금을 유도하게 만들고 이러지만 사실은 그게 좀 장기화 돼버리면은 돈 안 쓴 사람은 아예 게임을 못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이 좀 게임의 본질을 좀 흔든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SNS를 보면은 요 게임이 난리가 났어요. 게임 플레이 영상부터 시작해서 오프닝, 뭐 비디오 이런 것들이 중국이 처음으로 출시한 블록버스터급 게임 검은 신화 50 요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비디오를 보면은 거의 영화입니다. 영화. 그래서 요 50이 왜 인기인지 먼저 좀 들어보자면. 네. 사실 저도 게임 안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니까 안 볼 수가 그쵸. 없었거든요. 그래서 트레일러 영상을 봤어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네. 근데 요번에 이 50이라는 중국 게임이 큰 인기를 얻게 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얻어 걸렸다고 하면 좀 그 많이 나간 거고.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상님 덕을 봤다. 우리 중국 분들이 중국 조상님의 덕을 좀 봤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손오공 중국 겁니까? 네, 일단 그 뭐냐면은 고전 IP로 그러니까 중국은 어찌됐든 큰 나라였고 역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고전 IP가 풍부한 나라였어요. 그렇죠. 지금 저기 이제 자료 화면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저게 아마 삼국지. 그, 코웨이가 개발했던 삼국지인데 저게 90 몇 년도로 나와 있거든요. 저게 삼국지 뭐 3부터 시작하면은 진짜 옛날 그렇죠, 그 그렇죠. 예, 세진 컴퓨터 때부터. 네네. 네. 제가 국민학생 시절부터 그때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삼국지라는 그러니까 중국의 대표적인 어떤 그 내러티브 IP라고 하면은 삼국지랑 서유기인데 삼국지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콘텐츠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게임으로서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풍부했는데
서유기는 순수 창작물이란 말이에요. 막 요괴 나오고 마법 나오고 도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그 현대적인 그래픽으로 만드는 데는 좀 부담이 있는 그 IP였어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그래픽 엔진이라든지 어떤 그 게임 내에서의 그 그래픽을 표현하는 그 퀄리티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현대의 어떤 개발 기술이 고전 IP와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대박을 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대 기술과 고전 그런 스토리텔링, 전래동화, 네. 옛날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절묘한 크로스가 됐다. 삼국지도 진짜 재밌는 게 사실은 저게 중국 신화잖아요. 근데 일본 게임 회사인 코에이가 가져가서 그걸 IP로 해서 만들어 버리니까 사실은 내용은 중국 스토리 내용인데 나오는 사람들이나 뭐 여러 가지가 다 사실 일본이 돈을 다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 중국의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제 50 같은 그런 이제 대박 게임이 또 나오는 거고. 알겠습니다. 요거는 박재근 차장님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50? 뭐 기사 몇 개 찾아보니까 네. 유튜브 보니까 조회수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영상을 찍은 거 뭐 80만 뷰 뭐 이렇게 많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손오공이라는 IP는 동양권에선 굉장히 친숙한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IP여서 그래서 초창기에 인기를 많이 끄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뭐 아직까지는 기사들 찾아보니까 중국 내에서의 흥행이다. 네. 사실 손오공을 북미에서 그렇게 좀 유명하거나 그런 IP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내에서의 흥행이다. 뭐 2,400만인데 지금 50억 인구 중에 2,400만이면 엄청나게 많은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절대적인 수치를 이제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중국이 왜 RPG를 개발을 했을까?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게 중국이 어디서부터 성장을 했느냐 RPG가 리니지부터였어요. 이제 99년도, 2000년도 리니지 하면 거기서 중국인들 엄청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에서 인기가 엄청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은 IP가 이제 미르, 이메이지의 미르 같은 네네. 그런 RPG 게임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이게 과금 너무 많이 하고 RPG에 빠져 사니까 그럴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큰데 참 아쉬운 게 이제 중국은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데 국가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게임 산업이 성장할 때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중독이다. 네. 병이다. 우리 2012년도에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저는 99년생입니다. 99년생. 네. 방송에서 싫어하죠. 제가 99학번이어서 네네. 99학번. 2012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셧다운제를 아. 도입을 합니다. 네, 했었어요. 어린아이들 게임하지 마라. 밤늦게 게임하지 마라. 그렇죠. 그 중독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한창 전성기였을 때 네. 발목을 잡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작년도에 없어졌나요? 이거 아무 효과 없고 그것도 없는 법안이었다 그래서 폐지가 되긴 했는데 그러면서 10년 동안 우리는 규제를 받고 있었고 중국은 그때부터 우리나라 게임들 베끼면서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하려고 그러면 판 안 내주고 그러면서 전 게임이 나온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게임주를 볼 때 우리가 게임을 잘 만드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거 그런 것들 뭡니까? 그게 이 막 그 격투 싸움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RPG가 리니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 유럽을 배경으로 만들었는데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 그 백그라운드로 만든 그런 게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에 팔면 굉장히 잘 팔릴 거야 라고 했었는데 우리도 규제하고 중국 정부도 규제하고 그러면서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죠. 그러면 지금 50이라는 게임과 신작 게임과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운영 같은 것들은 다 베껴 가지고 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북미에서 굉장히 잘하는 게임은 없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이제 게임 업체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도 지금 뭐 핫하게 떠올라가지고 바이럴하게 퍼지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따져 보면은 어쨌든 중국이나 우리나 지금 입장은 좀 비슷하고 그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중국이 우리를 좀 앞선 그런 역사가 또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글로벌적으로는 어떤 게 대세입니까? 듣기로는 요즘에 콘솔 게임이 대박이라고 뭐 유럽이나 북미나 이쪽에서는 콘솔 게임이 제일 좋고 그쪽이 대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항상 인기가 많았었어요. 콘솔은? 네. 어. 근데 제가 20년 전에 군대 갔을 때 네. 제가 카투사였거든요. 네. 미군 애들이랑 많이 그 교류를 했잖아요. 걔네 이제 일과 끝나고 나면은 항상 방에 들어가서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북미권 같은 경우에는 여가 시간 자체가 동양에 비해서 훨씬 길다 보니까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게임을 많이 했었고 특히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모바일이 대세라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제일 하이엔드 게임이라고 하면 역시 콘솔이거든요. 그 하드웨어의 어떤 그 사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인기가 있었고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콘솔 쪽으로 진출을 하는 거는 네. 그런 이제 객단가가 높은 게임 산업으로 확장을 하려는 어떤 시도의 일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콘솔 게임 우리나라가 진출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기업이 있나요? 해야죠. 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박지영 차장님 그러면은 아까 뭐 PC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게임들 이런 게 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브레이크도 걸렸다고 한다면 콘솔 게임으로 뭐 글로벌은 이제 콘솔이 대세다. 그래서 블리자드도 어디 인수했죠? 엑스박스 말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그 블리자드 인수하고 네. 거기서 엑스박스랑 결합해가지고 무언가 하려고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파생적인 서비스들도 내놓으려고 구상을 하고 블리자드를 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만큼 콘솔 시장 쪽에 우리가 많이 진출을 해야 됩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해요? 어떻게? 지금 PC 버전과 콘솔 버전을 같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나온 네오이즈 피해 거짓 이것도 PC 버전, 콘솔 버전 따로 하고 있고 네. NC소프트 TL도 PC 버전과 콘솔 버전 그래서 아마존을 통해서 유통한다. 10월 1일 날 글로벌 출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뭐 콘솔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전체 시장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네. 근데 PC로 만들어서 재미없는 게 콘솔로 만든다고 재밌어질 리는 없을 것 같고 콘솔에서만 하기에는 사실 아직까지의 우리의 문화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봐요. 일본은 그 예전부터 닌텐도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시는 집에 닌텐도 저도 해요. 없는 집은 거의 네. 없을 거예요. 아인가 봐요. 닌텐도 한다는. 이거 재밌어요. 아니요. 네, 엄청 재밌어요. 네. 동물의 숲 막 이런 네네. 거. 동물의 숲. 20대, 30대들이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많이 했었던 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쟁력, 닌텐도가 한 20-30년 넘었을 거예요. 그런 경쟁력을 저희 뒤늦게 쫓아가기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는 사실 게임은 공짜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냥 공짜로 다운받아서 이제 거기에 이제 현질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음. 그런데 거기에 엑스박스가 4-50만 원 하나요? 5-60만 원? 저는 안 사봐도 모르겠는데. 5-60만 원 넘지 않아요? 한 기기만. 80만 원까지 할걸요? 플레이스테이션 뭐 네. 한 7-80만 원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야지. 그다음에 CD라고 하나요? 사야죠. 뭐죠? 네, CD. 어. 요즘 다운받아서 하지 않아요? CD는 초등학생 다운 때 받는데 하고. 타이틀을 사야 다운 받잖아요. 타이틀도 또 사야 되지. 네. 그런 것들이 우리 문화랑은 조금은 약간 저때의 문화랑은 약간 그쵸.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게임 하신다라는 분들은 그냥 이제 모바일로 다운 받아서 게임 하다가 필요하면 이제 현질하거나 그렇죠. 그런 문화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봐요. 그 성향의 차이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콘솔에 PC 게임을 런칭만 했다라고 해서 이게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PC 그러니까 콘솔 게임의 전문적인 업체가 있지 않느나 네.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옛날에는 플로피 디스크 테크노마트에 가면은 플로피 디스크에 게임 넣어서 팔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나이대가 좀 있으신가 봐요. 왜 젊어 보이시는데? 네, 디스크를 기억하시죠? 그러면은 이거 콘솔 아까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문체부에서도 실제로 예산을 좀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대폭 넣어가지고 콘솔 게임 K 컨텐츠 대표 장르 맞춤형 육성 하는데 영화도 지원을 하고요. 만화 웹툰 해외 진출 지원하고 콘솔 게임에도 무려 155억 원을 와. 155억. 네, 요거 지원한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요거 글로벌 근데 이게 저게 그 우리 그 155억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네. 대형사분들 인건비 생각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한 10명 주면 그냥 없어질걸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특히 이제 그 K 게임의 대형사들이 음. 특히 콘솔에 집중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네. 제가 아까는 이제 주가 관련해서는 바이오랑 좀 비교를 했었는데 음. 지금 K-뷰티, K-뷰티. K-뷰티에서 사실 지금 K-뷰티가 잘 되고 있는 거는 인디 브랜드들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모레라든지 그 LG생명 같은 회사들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그 의사결정 측면에서. 근데 이제 대형사들이 과거에 이런 고가형 화장품에 집중했을 때 그 딜레마가 지금 그 K 게임의 대형사에도 좀 비슷하게 떠오른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유지 비용이 크다 보니까 객단가가 높은 쪽을 안 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콘솔 시장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데 결국 지금 K-뷰티가 잘 되고 있는 건 다 인디 브랜드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훨씬 커진 것도 어떻게 보면은 더 그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기획력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디 게임사들이 약진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되게 비슷한 지금 딜레마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콘솔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쉽지가 않지만 네. 안 할 수도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대형사들도 그런 점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가 멀티 레이블 체제를 가진다든지 네네. 화장품 이런 대형사들도 내부적으로 브랜드를 되게 많이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소형 브랜드들을 그런 식으로 좀 더 그 하나의 멀티 레이블 체제를 강화해서 좀 실패할 시도라도 많이 질러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약간 실패하더라도 도전적이고 그런 모험적인 거를 이것저것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콘솔 게임 육성하는데도 아까 제가 155억이라 그랬는데 이 문체부에서 쓰는 돈이 적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면 여기 R&D 비용이랑 막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150억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거를?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뭐 NC에 주거나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중소 그 게임 개발사들 정말 요새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뭐 괜찮았었는데 이제 스타트업이나 그런 쪽에 지원을 하는 거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렇게 망하게 된 게 뭐 우리 게임 산업이 안 좋아지게 된 게 대형사 위주로 똑같은 게임 복사 붙여넣기잖아요. 리니지 류. 네. 리니지 류라는 그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리니지를 다 베껴서 똑같은 게임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창의력도 없고 새로운 장르의 게임도 없고 붉은 사막, 검은 사막, 뭐 노란 사막, 초록 사막, 뭐 사막만 뭐 색깔만 바꿔가지고 무지개 사막 뭐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소형사를 키워서 새로운 류의 게임, 뭐 그러니까 뭐 RPG가 아니고 배틀그라운드 같은 뭐 그런 게임들 그런 뭐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런 새로운 게임들이 나와야 좀 창의력 있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데는 전 도움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럼 작가님, 차장님께서 지금 단점, 우리 국내 시장 K 콘솔이나 뭐 이런 게임 업계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게임 업계에서 이런 것 좀 지켜봐야겠다, 투자 전략으로 볼 때 이런 게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포인트를 위주로 봐야 될까요? 원래 게임주 투자는 신작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 신작 모멘텀이라는 게 신뢰가 깨지다 보니까 저는 신작 출시 스케줄이 나와도 이제 요즘 게임 투자자들은 쉽게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어떤 게임주 자체의 모멘텀으로 찾으려고 찾다 보니까 생각난 게 지금 코스닥 쪽이 수급이 다 비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게임주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어제였나요? 9월 1일에 그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대표가 만났잖아요. 만났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금투세 얘기도 하게 되고 어떤 주식 시장에서 그 코스닥 수급이 비어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돌아올 만한 시그널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 업계 쪽에서 또 대형사들 외에 수급이 비어 있는 소형사들 중에서 신작 모멘텀이 있다든지
아니면 밸류적인 모멘텀이 있는 것들은 당분간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약간 빈집털이에 대한 그런 모멘텀 그렇죠. 이런 거를 노려보죠. 그리고 진짜 담백하게 주가 상승 측면으로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거네요. 네, 길게는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길게 네, 그런 보기는 부분에서는 연말까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빈집털이에 대한 수급 요 정도. 박지영 차장님은요? 신작 모멘텀은 이제 없는 건 맞는 것 같고 네. 빈집털이라고 한다는 거는 게임도 어떻게 보면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정 부분을 담아야 돼요. 그럼 그들은 뭘 볼 것인가? 예전에는 신작 모멘텀 봤다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더욱이 실적을 봐야 되거든요. 크래프톤 혼자 이렇게 주구장창 올라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실적이 작년부터 올해부터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어딘가에선 담아야 된다라고 본다면 신작 모멘텀은 이제 기대할 수 없고 무조건 실적을 보고 실적이 좋아지는 업체들을 좀 담는 게 그나마 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베이스로 조금 길게 봐서 그거를 건강하게 담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머리 제이스님 한마디부터. 네, 제가 그 크래프톤 웨이라고 하는 책을 되게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네. 크래프톤 개발자분들이 거의 10년 넘게를 고생을 하면서도 계속 다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안 되면 우리 그냥 접자하고 개발한 게 그 배틀그라운드였거든요. 결국에는 히트를 한 개만 치면은 그동안의 고생을 다 만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K 개발자분들의 열정이나 덕력이나 실력을 의심하진 않거든요. 약간 그 히트작을 다 같이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한민국 게임 개발자들을 믿고 있습니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는 겉핥기고 게임 업계에서 더 많은 고민과 매일 치열한 그런 경쟁을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또 창의력이 또 뛰어나고 실제로 실력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획기적인 그런 게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합니다. 박지영 차장님의 한마디를 들어보자면 전성기가 지나간 산업이다. 기대하지 말아라. 네. 뭐 다시 올지도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전성기가 지나간 산업입니다. 경쟁력도 많이 떨어졌고 후발주자도 많이 따라오고 있고 실적 성장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야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막 50 같은 그런 IP 있잖아요. 이순신 같은 거 게임으로 만들어가지고 배로 싸움하고 이런 거 하면은 삼국지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과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산업, 우리 사실 뭐 실력도 있고 여러 가지 IP도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가 또 써먹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아서 게임에 그거를 적용을 시켜서 좀 대박 게임 그리고 획기적인 그런 창의적인 게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머리 제이스님이었고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